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에 나선 그 8명의 후보들의 비전 발표회 보셨습니까? 비전 발표회라고 하지만 5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데다가 또 컷오프를 앞둔 비전 발표회여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당대표가 되겠다를 간단히 소개하는,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 앞에서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이제 컷오프를 위한 그 국민 50%, 당원 50%,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28일 날 5명을 선출하게 될 텐데, 오늘 비전 발표회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는 이 비전 발표회에 대한 그 댓글이 달린 것을 제가 보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본 것이 그 이준석 돌풍에 대한 찬반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나경원에 대한 얘기, 또 이번에 당대표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 복당 문제가 걸려있는 홍준표 의원에 대한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경원과 홍준표가 이준석 현상, 돌풍에 대해서 보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이준석의 세대교체 얘기가 지금 이제 불똥이 민주당으로까지 튀어서 민주당에서 대거 또 이준석의 세대교체론에 대해서 견제 또는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부분 잠깐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세균 후보가 이준석에 대해서 당대표에 당선이 되더라도 이 대선 전국에서 당을 이끌 만한 역량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문화에 장유유서라는 문화도 있어서 자기가 당대표로서 30대가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유유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이준석이 되받았습니다. 이준석이 내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건 시험 과목에서 장유유서를 빼자는 거다. 그게 시험 과목에 들어있으면 젊은 세대를 배제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장유유서, 우리 흔히들 나이 계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나이 계급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그건 20대, 30대, 40대 젊은 청년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다. 이 지적을 한 겁니다. 아마 이준석의 이 지적에 정세균이 아마 섬뜩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선 박용진 의원이 이 정세균의 장유유서에 대해서 치받았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40대 기술원까지 거론했던 우리 정당 민주당이 어쩌다 장유유서를 말하는 이런 꼰대 정당이 됐느냐. 경륜이라는 말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도전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이 변화를 거부하는 정당, 꼰대 정당으로 낙인 찍힐까 걱정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이 이준석이 활동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지나치다가도 수인사 정도를 할 정도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 노원 지역에 3번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방송가에서 굉장히 발랄하고 재치있게 이야기하는 친구구나. 너무 젊은 시절부터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좀 왜곡된 경험들은 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우려하는, 그렇게 오히려 방송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봐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당권 도전을 선언을 하면서 초반에는 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야권에 좋은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20, 30대의 그 정치 참여, 지지를 이끌어내는데도 이준석이가 일정 부분 자기 역량을 발휘를 한 부분도 좋게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 언론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을 때 거기에 적절한 메시지를 내면서 자기 정치 행보를 가져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보여주는 이 행동을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이 친구가 지난 10년 동안 정치를 헛배운 것이 아니었다. 차곡차곡 자기 나름대로 내공을 쌓아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준석이 이렇게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세균이 장유유서라는 말까지 쓰고, 또 그 정청래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은 사라질 것이다, 또 이렇게 악담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더 잘 됐으면 잘 됐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든 되지 않든 이준석이 제기한 이 세대교체 바람이
야당 국민의힘을 넘어서 민주당 여당 정치판 전체에 지금 대선 전국 전체에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집중적인 견제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많은 댓글들을 봤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찬반도 많았고 나경원과 홍준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먼저 홍준표 얘기부터 할게요. 홍준표가 복당을 앞두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홍준표 복당을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의 복당 문제를 지금 안철수나 윤석열과 같이 연동을 시키는 것은 홍준표로서는 좀 부당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근거도 없고 그 명분도 서지 않는 일입니다. 홍준표는 원래 국민의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홍준표의 복당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앞두고 김웅 의원에 대해서나 홍준표 의원이 오늘 또 이준석에 대해서도 뭐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 될 것이다. 대선 전국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실험정당이 될 수는 없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다시 실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앞두고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정치한 지 1년 된 사람이 무슨 당대표를 한단 말이냐.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복당 문제를 놓고 복당과 직접 관계되는 논쟁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해야 되죠. 볼 당사자의 일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준석이나 김웅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득할 일이지 그걸 비난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홍준표의 복당을 막을 이유가 없다. 근거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비난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홍준표로서는 복당을 빨리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또 언사들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렇게 각을 질 이유는 전혀 없는 부분이다. 당대표 또 대권 후보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설득하고 또 많은 후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후배 정치인들을 이렇게 포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 나경원에 대해서입니다. 경륜과 경험이 있다면 그 경륜을 살려서 대등하게 경쟁을 해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선배 정치인이 후배 정치인과 나이나 계급장을 다 떼고 붙는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죠. 그래도 지금 시대의 흐름이 지금은 이제는 공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진 세력들이 어설픈 실수를 한다든지 예의 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따끔하게 혼을 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먼저 경륜 있는 선배 정치인들이 장유유서를 입에 담고 또 먼저 개파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입니다. 경륜이 있다면 그 경륜을 살려서 대등하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 당원, 당심의 생각이 70%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당심이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70% 가까이가 영남이고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로 당원들이죠. 책임 당원을 맡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호영과 나경원을 봤을 때 주호영은 또 지역이 대구이고 하니까 주호영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나경원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경원이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져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 지금 중진들이 좀 취약하다. 중진들이 강화, 중진 전체가 역량이 강화되는 방법으로는 나경원이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 데는 나경원은 주호영과 달리 수도권 출신이고 하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지지층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경원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세대교체 바람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20대, 30대들이 지금 국민의힘, 야권의 지지층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 기회, 이 20대, 30대의 지지가 야권으로 돌아선, 국민의힘의 지지층으로 이렇게 돌아선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수용을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안착시킬 것인가? 이게 지금 이준석, 김웅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세대교체 바람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호영과는 달리 나경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새롭게 불고 있는 이 청년 지지층까지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근데 나경원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보여줬던 그런 모습에서 새로워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준석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나는 뭐 화물차를 모니까 너는 스포츠카를 몰지 않느냐? 스포츠카를 모는, 예쁜 스포츠카를 모는 당대표가 대선 전국을 이끌 수 있겠느냐? 이런 비유를 해서 역공을 당하지 말고, 이준석이 불러일으키는 세대교체 바람 인상적이다. 20대, 30대의 지지층을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층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런 정책을 내놓겠다. 나는 이런 자세로 그들과 소통하겠다. 공감하겠다.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도 보이면서 이준석이 초반에 좀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뭐 돈과 조직이 없으면 뭐 선거 대선을 치룰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 주호영에 대해서도 아저씨 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버릇없는 행동이다. 그것은 예의 없는 행동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청년층에게 다가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따끔하게 공격도 할 줄 알고 말이죠. 또 이준석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가치, 청년의 지지, 그건 끌어안을 줄도 알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기존 보수 지지층에게 가서 우리 이제는 20대, 30대를 위해서 새로운 생각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 경륜이 있으면서도 개혁할 수 있는,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이 전체 야권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경륜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존 자신의 열렬 지지층에게 안주하고 거기와 소통하고 공감하는데 안주하려면 이런 당대표나 또 뭐 대선이나 이런 데서는 도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건 경륜 있는 정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점입니다. 국민의힘이 기존 지역적 또 세대별로 제한되어 있던 이런 지지층을 확장해가는 바뀐 모습, 외연이 크게 넓어지는 모습도 보여야 하고, 거기에서 정말 경륜, 역량을 보여주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후보가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어야 된다. 라는 점에서, 그래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나경원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친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자 폭탄을 날리고 테러를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가장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큰 힘이 되는 것이 정말 열렬 지지층인 것 맞습니다. 지지층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지금 민주당에 있어서 문자 폭탄을 날리는 그 대깨문들이 2,000명이다 이러는데 저는 한 4,000명 정도로 봅니다. 그 4,000명이 지금 전체 민주당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반면 거울 삼아서 정말 지지층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지층에게 휘둘리지 않고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층을 오히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경륜이고, 그런 것이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